안녕하십니까. 신의교대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중국이 짝퉁의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남의 거 그냥 뭐 저작권 필요 없이 그냥 마구마구 베껴버리는데 이번에는 스웨덴의 최신의 잠수함을 베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국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가 출격했고 그 영국 항공모함의 퀸 엘리자베스에 탑재되어 있는 F-35B들이 첫 공습을 했는데 이 사진들을 보고 제가 이거 정말 큰 문제구나 라는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신의교대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 한동안 가동이 중단되었던 우한 조선소가 최근 새로운 잠수함을 선보이며 재가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여기서 등장한 신형 잠수함, 이번에는 스웨덴 기술을 뺏겼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양쯔강 중부에 있는 우한 조선소에서 039C형으로 알려진 신형 재래식 잠수함이 식별되었으며 이 잠수함은 스웨덴의 A26 잠수함을 뺏긴 것으로 보인다고 더 드라이브가 현지 시각 22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최근 중국 SNS인 웨이보 계정에 우한 일대에서 촬영된 039C형 잠수함의 모습이 게재되고 있다면서 이 잠수함은 스웨덴의 최신형 스텔스 잠수함 A26과 매우 흡사한 외형으로 등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039형이 모방 또는 기술을 절취한 것으로 보이는 스웨덴의 A26 잠수함은 이른바 고스트, Genuine Holistic Stealth 기술이 적용된 잠수함인데요. 자망 시 유체 역학을 최대한 고려해서 만든 외형 설계로 선체 외부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최대한 억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잠수함은 동력기관은 물론 수평타 가동 시 발생하는 작은 진동까지 잡은 것으로 유명한데요. 아직 건조가 완료되지 않아 모든 것은 설계도 안에서만 구현되고 있지만 실제로 등장할 경우에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잠수함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던 잠수함입니다. 중국이 이 잠수함을 모방한 것은 039형의 소음을 줄이기 위한 목적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중국 현용 잠수함 가운데 가장 조용하다는 039, 즉 위안급을 더욱 스텔시화한 039C형, 우리 해군과 정보 당국도 예의주시하며 관련 정보 수집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중국 양쯔강 중류 우한에 있는 우한 조선소입니다. 이 우한, 즉 양쯔강이 얼마나 거대한 강인가 하면은 이 중류에 이렇게 조선소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중국 인민해방군 해군 연구소가 있고 그래서 잠수함을 여기서 다 만듭니다. 이 상하이 옆에 있는 장난조선소라든지 다롄에 있는 대련조선소라든지 이런 데서 큰 군함들, 항공모함들 만들고 하지만 잠수함은 양쯔강 중류에서 다 만들어요. 대단한 강이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중국이 가지고 있는 디젤 잠수함들이 여러 개 있죠. 민급도 있고 그런데 민급은 아주 노후화된 그런 잠수함인데 지금 중국이 가지고 있는 디젤 잠수함 중에서 최신 잠수함이 바로 위안급입니다. 위안은 바로 원나라 할 때 그 원나라급이죠. 그리고 민급은 명나라급이고, 그리고 친급, 청나라급은 지금 이제 실험용 잠수함으로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송급 있고, 송급까지는 이제 이렇게까지가 디젤 잠수함이에요. 송나라까지. 그리고 그 이전의 고대, 당, 진, 한, 상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원자력 잠수함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위안급, 즉 원급의 잠수함 C형이 지금 식별이 됐는데 이게 지금 세일이 함교라고 부르는 이 세일이 좀 희한하게 생겼습니다. 그냥 이렇게 쑥 이렇게 매끄럽게 올라가지 않고 뭔가 각이 팍팍 쳐서 굴곡이 나 있죠. 왜 이렇게 생겼을까? 그러면 이게 중국이 뭔가 좀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만든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이 있어서 만들었겠죠. 왜냐? 뺏기는 생각이 있었겠죠. 스웨덴의 A26 잠수함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저는 유체 역학 부분에 있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스웨덴이 개발한 기술로는 세일을 이렇게 만들었을 경우에 수중 항해를 할 때 뭔가 그 부딪혀서 뒤로 날아가는 기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저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스웨덴이 이것을 이제 고스트라고 했고 완전히 전체적인 스텔스다 이런 거예요. 이 스텔스 잠수함을 스텔스로 만들려고 하면은 소음이 안 나야 되겠죠. 잠수함이 아닌 항공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레이더파를 튕겨내든지 비껴가게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레이더에 안 걸리게 만들어야 되는 게 항공기 스텔스고 또 뭐 선박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물 속에서는 이 전파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레이더파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즉 음파로 이제 탐지를 하죠. 그러면 이 음파에 걸리지 않으려고 하면은 음파를 튕겨내거나 아니면은 소음을 억제하거나 이게 이제 스텔스가 되는 것인데 그걸 이제 스웨덴이 가장 적은 소음을 낼 수 있는 방법을 만든 게 이 세일을 이런 식으로 꺾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중국이 어떻게 뭐 해킹을 했는지 돈 주고 샀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정말 뭐 짝퉁의 대마왕인데 이런 나라가 세계 리더격인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을 하고 있다는 거 정말 치욕스러운 국제사회입니다. 이거 빨리 쫓아내야 됩니다. 이런 자들은. 어쨌든 그런데 이 디젤 잠수함들은 중국은 연안 방어, 연안 공격, 연안 매복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만들거든요. 핵 잠수함 있지만 디젤을 만든 이유가 다 그겁니다. 디젤은 조용하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리튬 이온 전지를 박았다고 하는데 이 리튬 이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납축 전지보다 한 2배 이상의 효율을 보이기 때문에 이 정도 덩치 위안급이 한 그 3,000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아마도 위안 C형 정도 되면 3,000톤 조금 넘을 겁니다. 그런데다가 리튬 이온 했다? 이러면 최소 보름 이상의 수중 작전 능력을 가지게 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서해에서 또 남해에서 작전을 주로 하게 될 텐데 당연히 우리 한국 해군과 뭔가 긴장 관계에 놓여야 하는 그런 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군이 이 위안 C형이 이런 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 이렇게 되었을 때 이들의 소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 우리가 잘 분별하고 수집해야 됩니다. 우리 해군에도 이 정보 수집을 하는 특히 소음 부분에 있어서 정보 수집하는 부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위안 C급에 대한 소음 반드시 수집해서 이들에 대한 매복 공격을 우리가 받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인데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항공모함용 주력 전투기로 F-35B를 운용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정말 많은데요. 영국이 항모 탑재 F-35B의 첫 실전을 치르며 F-35B가 왜 항모용 함재기로서 절대 도입되어서는 안 되는지 여실히 증명해 보였습니다. 퀸 엘리자베스의 첫 실전 투입 영상과 사진이 공개되었다는 소식인데요. 현재 기준으로 미국을 제외하면 F-35B 탑재한 세계 유일의 실전 배치 항공모함인 퀸 엘리자베스가 현지 시각 18일 첫 실전 임무를 실시했다고 에이비에이션 위크가 현지 시각 22일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네덜란드 등이 참여하는 연합전단인 CSG-21을 편성해 동부 지중해에서 작전 중인 퀸 엘리자베스 전단은 18일 영국 공군 F-35B 전투기와 미 해병대 F-35B 전투기들을 이라크, 시리아 일대로 출격시키며 IS 폭격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영국 공군 F-35B 전투기들은 이번 작전에서 F-35B의 치명적인 약점을 노출시켰는데요. 바로 스텔스기의 실전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무장을 외부 파일런에 장착하는 모습을 보이며 F-35B 내부 무장창 협소 문제를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F-35B는 두 개소의 내부 무장창에 각각 한 발의 1000파운드 폭탄과 한 발의 공대공 미사일만 탑재할 수 있는데요. 무장창 공간 협소로 추가적인 미사일 탑재가 불가능한 F-35B와는 달리 F-35C는 블락 3F 기준으로 1000파운드 폭탄 2발과 암람 2발 그리고 지금 현재 생산 개량 중인 블락 4 이후부터는 1000파운드 폭탄 2발과 암람 2발 여기에다가 추가로 사이드와인더 2발을 탑재할 수 있어서 F-35B의 2배 가까운 내부 무장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적의 방공망이 완벽하게 제압되고 제공권이 완벽하게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텔스기의 외부 무장은 스텔스기의 생존성을 극도로 떨어뜨리게 되는 것인데요. 영국이 왜 F-35B 대량 구매를 포기하고 퀸 엘리자베스 개조를 결정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자, 퀸 엘리자베스에서 이륙하고 있는 F-35B의 사진인데요. 영국 F-35B, 미국 F-35B 할 것 없이 전부 외부의 무장 파일런을 이렇게 날개 끝단에다 달고 사이드와인드를 달고 있습니다. 단거리 일추적 미사일이죠. 사이드와인드. 이야, 이거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미국은 사이드와인드, 영국은 아스람을 달았던데 자, 그러면은 이게 이 상태가 되면 지금 스텔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영국 이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은 레바논에서 키프러스 그 사이 해역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라크 북부를 폭격하려고 하면은 이 짧은
이 전투 행동 반경이기 때문에 터키를 우회해서 갈 수는 없어요. 그럼 결국 시리아 북부를 관통해서 이라크 북부로 들어가서 폭격을 해야 되는데, 아니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시리아 전역에 있는 러시아 방공 레이더라든지 시리아의 방공 레이더에 보이죠. 그러면 물론 뭐 시리아나 러시아가 자기네들 폭격하러 오는 거 아닌 거 아니까 공격을 안 하겠지만, 만약에 그 상태가 적이 시리아나 러시아가 됐다 이러면 이건 뭐 바로 들키는 거고, 그럼 뭐 맞아 죽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했냐? 이 F-35B는 단거리 이륙 수직 착륙을 하기 위해서 그 수직 착륙하는 그 소형 엔진을 또 달았습니다. 전용 엔진을 달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부 공간이 아주 협소해졌어요. 당연히 내부 공간이 협소해지다 보니까 무장창이 작아졌죠. 그래서 무장창 하나에 1000파운드 폭탄 한 발, 그리고 암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한 발, 이렇게밖에 못 달아요. 그러면 양쪽 다 합하면은 1000파운드 폭탄 두 발에 암람 두 발이 되겠죠. 그런데 조종사들은 암람도 필요하죠. 암람은 이제 이 스텔스의 상징이니까, 일단 뭐 스텔스는 상대에게 안 보이니까 그냥 멀리서 중거리 미사일 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정말 뜻하지 않게 적에게 노출이 된다든지 밑에서 갑자기 솟아오르는 적이 있으면 급하게 열추적 미사일 쏴야 됩니다. 이 헬멧 마운티드 큐잉 시스템하고 연동이 되어서 쳐다보면 바로 이제 미사일이 날아가게끔 이 열추적 미사일 사이드와인더가 있어야 됩니다. 조종사들 사이드와인더 없으면 불안하죠. 어떻게 암람만 믿고 가겠습니까? 갑자기 솟아오르는 적이 있으면 암람의 최소 사정거리 안으로 파고 들어와 버리면 이거는 뭐 답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열추적 미사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열추적 미사일 달 수 있는 공간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날개 밖에다가 내부 무장창이 아닌 곳에다가 달았습니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또 미국의 칼빈슨 항공모함이 F-35C를 한 개 대대를 12대를 싣고 지금 작전 배치 나왔죠, 태평양에. 그러면 이 F-35C하고 B하고 무슨 차이냐? 제가 항상 우리 한국 해군 항공모함 하면 F-35C 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데, 이게 F-35C의 내부 무장창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한 내부 무장창에 1000파운드 폭탄 두 발입니다. 그리고 이 뚜껑이 열리는 이 자리에 암람 미사일,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두 발을 또 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이제 블락 3, 지금 한국 공군이 가지고 있는 버전까지고, 블락 4부터는 이 안쪽에다가 다시 또 공간이 또 남아가지고 여기에 사이드와인더, 단거리 열추적 미사일 두 발 또 달죠. 이렇게 해서 총 4발의 공대공 미사일과 2발의 1000파운드 폭탄 또는 한 발의 2000파운드 폭탄을 벙커버스터를 여기다가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F-35B는 이게 안 되고 1000파운드 한 발, 암람 한 발, 뭐 이건 아예 안 되고 이렇게밖에 안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또 여기 이제 이 1000파운드를 안 달 경우에는 SDB 250파운드니까 SDB 한쪽에 8발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한 줄에 2발씩 해가지고 8발을 달고, 그리고 암람 미사일 한 발, 이렇게 해서 양쪽 다 합하면 암람 2발에 SDB 16발을 답니다. 엄청난 폭격 능력이죠. 이게 F-35C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공군이 가지고 있는 F-35도 블락 3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제 개조 작업에, 개량 작업에 들어가는 게 바로 이 블락 4 내부 무장창이 이렇게 늘어가는 겁니다. 해야 되죠, 당연히. 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 뭐 폭격 능력이 2배 이상의 차이가 나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도 여기는 스텔스고, 그러면은 F-35B는 스텔스가 안 되고 사이드와인더를 달려고 하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미국, 영국 할 것 없이 전부 지금 외부에다가 사이드와인더를 타고 지금 갑니다. 나 잡아주세요. 아니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스텔스를 뭐하러 합니까? 남의 레이더에 다 보이게끔 할 것 같으면. 그런데 조종사들 불안해서 안 되는 겁니다. 사이드와인더 없으면. 그래서 영국이 F-35를 130대 이상을 도입하려고 하다가 90대를 긴급 취소하고 이렇게 48대만 한 거 다 이유가 있다 이겁니다. 해보니까 안 되겠구나. 그리고 이번 첫 출격 이후에 바로 들어와서 이거 안 되겠다. 스키점프대 이거 해서는 안 되겠다. 사출기, 전자식 사출기 해가지고 조기 경보기 운영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제가 봤을 때
F-35C 운용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해군이 항공모함 가지고 싶은 거 이해합니다. 또 정부가 밀어주니까 뭐 물 들어오니까 노졌자 이해합니다. 그렇지만은 대한민국 군사력에 도움이 되는 항공모함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조기 경보기가 있어야 해군이 말하는 것처럼 멀리 가서 원정 작전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조기 경보기 없으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현대전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군이 아무리 항공전에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옆 사무실에 가서 공군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계룡대에 같이 있지 않습니까? 물어보면 조기 경보기가 없으면 뭐 북한하고야 이기겠죠. 그렇지만 중국이나 이런 정상급 국가들하고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들은 조기 경보기 백업받고 집단전을 하니까. 두 번째, 북한을 폭격하려고 하는데 북한에도 방공망이 엄청나게 깔려있죠. 스텔스 안 되는 상태에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스텔스 하고 나서도 엄청난 폭격 능력을 가진 전투기가 더 싼 게 있는데 항공모함 가지고 싶다는 욕심에 훨씬 더 비싼 전투기를 사면서 폭격 능력도 제대로 안 되고 스텔스도 구현 안 되는 이런 전투기 사야 되겠습니까? 해군 너무 그렇게 이기적인 욕심 하지 마세요. 그래서 합참 관계자들, 해군 관계자들 이거 보시면 첫 번째 지금 실전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 정말 반영해야 됩니다. 사출기 없이 단거리 이륙해서 F-35B 운영한다? 한반도 전장에 안 맞는 겁니다. 그냥 함대 방공만 하러 다니는 이런 이탈리아나 이런 데는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 같은 정말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진 적들을 상대해야 되는 우리에게는 안 맞다 이겁니다. 반드시 경항모 이거 바꿔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